수익률이 15%입니다. 돈만 넣었는데 135만 원을 그냥 줍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의 투자 목표 수익률은 8%였습니다. 매달 75만 원씩만 납입하면 15%의 수익률, 즉 135만 원이 보장되고 납입한 금액으로 투자하여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액부터 조금씩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돈을 불려나가며 돈을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재테크를 눈덩이 굴리기에 비유하며 목돈으로 투자를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노우볼 이론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하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큰 눈덩이를 만들 때까지 버티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종잣돈을 모아 1억 또는 몇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수익률도 당연히 크겠죠. 하지만 시장이 나빠져 손해를 본다면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많거나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평범한 직장인 재테크 초보분들은 그 충격을 절대 감당하실 수 없습니다. 투자에 100%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해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의 강도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매달 또는 매주 일정한 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좋고 나쁨에 관계없이 주식을 사는 평균 가격을 절감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장기전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복리 효과도 있습니다. 또 적은 금액이라도 모이면 큰 돈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노우볼 효과는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4개의 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급여 통장, 소비 통장, 비상금 통장, 투자 통장입니다. 급여 통장 하나로 카드 대금이나 핸드폰 요금을 자동 인출 걸어놓고 사용하며 그때그때 일이 생길 때마다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을 뽑아서 쓰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세 개의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만들었거나 예금 적금 통장인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통장마다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맞게 활용해야 합니다. 급여 통장은 말 그대로 월급 또는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다음 세 가지 통장에 자동으로 이체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 통장은 용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는 금액을 넣어두고 사용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핸드폰 요금 등 각종 공과금도 포함합니다. 비상금 통장은 몸이 아프다던가 사고가 났다던가 각종 경조사가 생기면 사용하는 통장입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을 위해 조금 넉넉하게 모으는 것도 좋습니다. 투자 통장은 본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만큼 넣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ETF를 거래할 수 있는 개인연금 계좌를 만드셔야 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가 아닌 증권사를 통해서 ISA, IRP, 연금저축펀드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만드시면 됩니다.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등 아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이벤트 하는 회사에 하나 만드시고 혜택까지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반드시 ETF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는 IRP 계좌 하나를 통해 투자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내용도 IRP를 기준으로 진행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개인연금으로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는 점입니다. 1년에 9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3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00만원을 넣고 135만원을 벌었으면 15%의 수익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우리의 투자 목표 수익률은 8%였습니다. 그냥 납입만 했는데 15%의 수익률이 생겼습니다. 물론 연봉이 5,500만원 이상인 분들은 환급액이 108만원으로 줄어들지만 그래도 12%의 수익률입니다. 매달 75만원씩만 납입하면 8%의 수익률이 보장되고 납입한 금액으로 투자하여 추가 수익률을 얻습니다.
그리고 납입금의 70%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좋고 전 세계에 황금기가 찾아와도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진 겁니다. 몇십 년 만에 찾아온 기회인데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30%는 진짜 비상금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5세가 되기 전에 납입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그 전에 중도 해지를 하면 기존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마디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금액은 예시일 뿐입니다.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또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웠으면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 뉴스나 주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적인 결정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스노우볼 효과를 말씀드리며 우리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 하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거 참으면서 버티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출을 줄이고 아끼는 습관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본인에게 너무 엄격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궁상을 떨면 스스로 쉽게 지쳐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한 달 정도 참았다가 하면 됩니다. 친구들과 술 먹고 싶으면 한 달에 한두 번 괜찮습니다. 다만 소비 통장에 들어있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출이어야만 합니다. 사실 회사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부업하다 보면 바빠서 돈 쓸 시간도 없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행동을 조절하고 본인이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내 자산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